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계속 인플레가 지금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월가의 그 큰 손들도 그동안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바깥에 이렇게 가해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그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 이번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상당한 인플레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격을 올려서 우리도 가격을 올린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원자재 강세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지금 CNBC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해 전보다 2.3% 올라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상기시켰고요. 또 연준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 인플레 지수인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3월 지수도 1.8%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브렉 록의 릭 라이더 CIO도 CNBC하고 대담하면서요. 모든 고객이 과열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재개될 때는 구리, 목재, 에너지 수요 이런 데서 특이한 숫자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고가 그 주택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매 이르기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줄어든 어떤 것이 늘어날 건데 일단은 대부분 단기적이라고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자산 매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완화 기조가 오래 갈수록 시스템 유동성이 과잉되면서 과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출구는 좀 더 공격적이 될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안아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브렉록 분석을 전하게 있는데요. 시장이 미국의 인플레를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브렉록은 미국의 CPI가 2025년, 2030년 기간에 평균 3%를 조금 밑돌 거다. 이렇게 보면서 팬데믹 때문에 갈수록 지금 부채가 과중해지는데 그래서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견제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 착수 결정이 어쩔 수 없이 더 정치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 에리언, 이 사람 이제 알리안스 경제고문인데 CNBC하고 대담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달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연준이 지켜볼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에는 인플레를 선제 견제하는 그런 기조를 취해왔는데 이제는 사후 대응으로 선회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연준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초원화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니온게이지 신문도 시장이 조금씩 인플레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주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죠. 금리 인상 접근했다는 것 같은 그런 시사 발언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직전 그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그걸 내가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지금 의심의 눈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런스도 연준의 테이퍼링 착수 시기에 대한 그런 관측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테이퍼링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실질 실업률이 이제 오는 6월 FOMC 때까지 지금 이제 실질 실업률은 한 9% 정도로 이제 관측을 하는데요. 그게 7.5%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이 6월에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조금 좀 늦게 봤습니다. 테이퍼링 논의 시점을 8월 잭슨홀 회의 때로 봤습니다. 연준 지도부 일각에서 6월 회의 때 더 공개적으로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도부의 중론은 늦 여름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쪽일 거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이벤트를 잭슨홀 회동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TD증권은 9월 회의 때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적으로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아마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요. 바클레이스도 바클레이스는 좀 더 늦게 봤습니다. 한 올 11월에 테이퍼링 계획을 공식화하고 역시 한 내년 1월쯤부터 실행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지금 금리 선물 시장 추이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이 2023년 초쯤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그 금리 시장, 그 선물 시장 추이입니다. 그 연준이 지금 비둘기인데 사실은 매 발톱을 감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어떤 자꾸 긴축 기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완연한데, 물론 뭐 아직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연준하고 이런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이 일정 기간 이렇게 이어질 거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금 이탈 우려가 미국이 테이퍼링에 동참할 때까지는 계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런스는 영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이제 회동에서 긴축 준비의 첫 신호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앞서서 전망을 했고요. ING는 이거 관련해서요. 미국 국채 대비 영국 국채, 그러니까 길트, 수익률 스프레드가 앞으로 몇 달 정도 몇 달 사이에 영국 중앙은행의 긴축을 예상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연준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UBS도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7월쯤 되면은 이제 그동안의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때문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호주 달러도 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재산을 재분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권고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JP모건이 그런 권고를 했는데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전략가가 지난 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팬데믹 진정이 가시화되고 글로벌 성장률하고 채권금리 그리고 인플레가 이렇게 상승세다. 여기 따라서 인플레 리스크에 취약한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주식이나 원자재로 자산을 재분배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디플레 거래도 이걸 통해서 돈을 번 투자자들은 특히 인플레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도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은 실험률이 높고 또 지난 10년간 인플레가 목표치를 밑돌아왔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오버슈팅을 용인을 할 거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채권 듀레이션을 줄이고 채권에서 원자재나 주식으로 갈아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주하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블랙록이 오늘 새벽에 보고서가 하나 체크됐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더 뛸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기 차우드리 iShares 투자 전략 헤드 얘기인데요. 경기 순환주에서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 성적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시야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지난 한 3, 4년 전의 그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가치주, 소형주 상승 탄력이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주가 벤치마크하고 성장주 대비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켓워치가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의 인플레 기대치를 반영하는 BER,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45% 현재. 그래서 8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가 연준 목표치 2%를 심하게 오버슈팅할 위험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인플레 상승에 대비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게 좋겠다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CNBC는 지난달 4월에는 부진했지만 5월에는 승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CNBC는 지난 3일자에서 월가 트레이더들의 견해를 종합해가지고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렇듯이 뉴욕 증시에서도 지난달에는 지지부진했던 종목이 5월에는 승자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펜 내셔널 게이밍하고 엔페이스 에너지, 그다음 디스커버리, 인텔, 이베이, 그다음 보잉을 대표적으로 경명을 했습니다. 심플러 트레이딩의 그 다니엘 샤이 옵션 담당은 이베이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베이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이 사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회사다. 팬데믹 내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다음 분기 실적이 조심스럽긴 하다. 하지만 온라인 구매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그레이그 존스 수석 기술 분석가는 보잉 얘기를 했습니다. 보잉이 임계점을 넘을 경우에는 5월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 달 7%가량 투매가 됐는데 지금이 보잉을 사야 하는 시점인데 왜냐하면 5월에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활기가 다소 과도하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그 셀사이드 전략가들이 추천하는 평균 자산 배분을 추적하는 그 셀사이드 지표가 4개월째 상승을 해서 지금 59.8%. 이게 이제 13년 사이 최고치인데 보고서는 역투자 지표인 그 셀사이드 지표가 경보음을 보내는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도 신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지는 말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점점 그 도치 심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게 백신하고 경제 재개 그리고 부양 등이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신중하게 전망하게 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조정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있었는데 지난 14개월에는 이런 게 없었다. 그리고 또 한 해 평균 3% 조정되는 이제 다시 할게요. 또 한 해 평균 한 5% 조정이 한 3차례 정도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 역시 지난 6개월 사이에 없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까지는 아니고 조금 좀 투자자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 정도의 한 미지근한 수익률은 지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제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주간 실업수당 그 청구 지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밑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그 연준이 매 발톱을 감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다우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는 장중 주저앉았다가 막판에 이제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올랐는데 기술주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준이 갈수록 매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매 발톱이 얼마나 더 나올지를 특히 기술주 투자하는 분들은 예의주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